안녕하세요. 김원욱입니다. 자, 올해 2022년 경찰 채용 1차 헌법 기출 해설하고요. 총평도 하고요. 네, 적중된 거 내 친구 적중 자료하고 그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차 시험 헌법을 분석해 보면 사례형이 하나가 나왔어요. 조합형으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사례형 문제 하나 나왔고 박스형 조합이 그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 최신 판례가 5개 지문이 나왔는데 그 3개, 4개 정도는 합헌, 각하 이런 거고 하나 정도가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난이도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덜 되시는 학생들한테는 뭐 상급으로 보이겠죠. 근데 공부가 잘 되는 사람 또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 정도고요. 예선 컷은 남자가 뭐 마이너스 한 4개 정도, 여자 영역 같은 건 한 3개 정도가 컷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헌법 고득점자 공부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그 선생님 강의 듣고 만점자나 고득점자들 많이 나왔거든요. 만점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해봤는데 연락을 해봤더니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기본 심화 강의를 일단 기본기를 다지고요. 기본기 다졌으면 이제 내 친구 한 권을 무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점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대개 10번에서 20번까지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역시 한 권의 교재를 계속 반복하는 게 고득점 지름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공부 방법은 내 친구 인강 요거 요약 강의 24강이 있어요. 요거 강의 수강하고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내 친구한테 짝꿍이 있습니다. 핵지총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로 요약된 걸 정리했으면은 그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확인은 내 핵지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럼 1차 총평을 하는 이유는 1차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알아야만 2차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 방법을 잡을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차를 분석해야 2차 경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험을 잘 분석을 해보고 다음 시험 예상을 해본다면은 난이도는 똑같거나 이번 난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똑같거나 살짝 상향될 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상향 조정된다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판례나 이론 수준은 똑같은 수준 나올 거야 아마. 더 어려운 판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형 문제가 이제 2개나 3개 정도로 뭐 개수형 문제가 추가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형식적 난이도가 살짝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비슷한 난이도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대응 방법으로는 이번에 보니까 어땠어요? 헌법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고득점 만점 많이 나왔죠? 헌법은 전략 과목이에요.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헌법을 포기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대충 합격 컷만 받아야지 그래도 안 되고 조금의 시간 투자로 그 시간 투자 대비 점수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 과목을 삼아서 다음 2차 때는 45점 이상을 꼭 받겠다. 만점을 목표로 하되 한 2개 정도 실수해도 45점 받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이제 문제풀이 방법은 제가 만점자들 대화를 해서 유학생들이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심히 나와요. 안 배운 거는 어떤 마인드로 이거를 찍었는지 아니면 곤란했는지 소고했는지 그런 방법들을 같이 첨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차 기출 총평은 한 번만 보면 안 되고요. 이거 자체도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번 들으시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잊을만 하다 그럼 또 한번 들으시고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잊을만 하다 그럼 또 한번 들으시고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가면서 내가 이제 이거 듣고 나서 한 달 동안 공부 쭉 열심히 했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시 들어가지고 방향 다시 잡고 쭉 가다가 또 한 달 지나면 다른 데 갈 수 있다고. 그럼 다시 방향을 잡고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 한 번, 2번 정도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차 총론 주요 출제는 그 총론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나왔어요. 뭐 4문제밖에 안 되는데도 골고루 다 나왔습니다. 헌법 개정 나왔죠? 그다음에 헌정사도 나왔고요. 헌정사도 나왔고요. 7차 개헌 나왔죠? 헌법 전문도 나왔고요. 법치국가 신뢰보 다 나왔죠? 정당제도, 선거제도 중요한 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때 나올 만한 총론 쟁점은 나온 게 물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차 때 안 나왔던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때 대비할 쟁점들은 국적법, 국민의 요건 정리해야 되고요. 명확수 원칙이 이번에 안 나왔는데 명확수 원칙이 나올 수가 있고요. 국제평화주의에서 이번에 조약이 나올 것 같았는데 조약이 안 나왔습니다. 조약 2차 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4대 제도 중에서 공무원 제도랑 지방자치 제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론의 범위를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자, 1번은 이제 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두 문자로 풀 수가 있죠. 국가대표 개발, 이상 있나 보고 이런 두 문자예요. 그래서 내 친구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상 있나 보고, 그죠? 국가대표 음식을 개발할 때 이상 있나 씹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하다, 30일이다 그러면 틀린 말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번의 2번 질문입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정 규정하고 개정 규정을 구별하지 못한다, 구별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대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이에요. 자, 7차 헌정사가 나왔는데 7차는 뭡니까? 여기 써 있네. 국민의 기본권을 치려고 7차, 72년 7차고요. 국민을 치려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게 박정희 7차 개헌이에요. 그럼 7차 개헌에서 자기 대통령권을 강화할 때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자기가 왕으로, 대왕으로 군림하려고 통일을 강조하면서 개헌한 겁니다. 자, 국민의 기본권을 치고 자기가 대왕이 되려면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하니까 통일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좀 참아라.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 강한데 대하고 통을 두 개로 분리했어요. 이원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국민투표로 확정이 되고요. 국회에서 제안한 것은 통일주체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원화시켜서 분리했죠. 분리했다는 게 7차입니다. 자, 맞는 질문 출제가 됐고요. 자, 4번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가대표 음식 이상 있나 보고 육질로 결정이 되는데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해서 반반 투표하죠. 육질을 보고 삼겹살 결정되는데 삼겹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투표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투표하면 헌법은 확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 즉시 공포해야 되는데 공포는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표는 대통령이 해야죠. 국회의장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 공포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현행 헌법 전문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조 보면은 통일조항이 있거든요. 통일조항도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8조에 보면은 이제 정당예산 제도가 있죠. 정당예산 제도는 자유란 말이 없고, 민주질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문에서 자유란 말을 넣고 통일조항 자유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하고 차별화시키려고 그래요. 북한도 헌법 전문이 있거든요. 헌법에 유관순, 김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에도 있지 우리나라도 있지, 그러니까 북한과 차별화시키려고 북한에는 없는데 우리만 있는 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하고 전문의 자유란 말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정당예산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정당을 해산한 거기 때문에 북한과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당예산 조항에는 8조 4항에는 자유란 말이 없고 그냥 민주질서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자유란 말 전문에 있다는 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우리가 정문 들어가면 자두의 조미료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자두의 조미 뿌린단 말이에요. 쭉 이어지죠. 자두가 자유민주 기본 질서예요. 조미료는 조국의 민주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하면 틀린 말 되는 거죠.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정당 목적인 활동이 여기는 자유가 없잖아요. 8조 4항 민주 기본 질서만 있고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자, 민주 기본 질서 위배될 때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충에 보면 8조 4항에 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목적, 이나 활동이죠. 그래서 내용 심사하는 거예요. 조직 형식 심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질서 위배가 될 때 국회가 제소하는 게 아니죠. 정부가 제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이 제소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헌법재판소가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당은 정부가 해산한다 틀린 말이고 선관위 해산한다 틀린 말이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서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3번입니다. 자, 정당해산 사유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가 될 때 써 있는데 단순 위반만으로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되고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때 해산되는 거예요. 자, 내 친구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민주질서 기본질서 위반에 대해서 산수한 위법이거나 단순 위반이라고 해서 해산되는 게 아니고 추상적 위험성만으로도 해산되는 거 아니고 써냈죠.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때만 해산이 된다. 이렇게 강조해 놨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됐죠. 자, 4번 질문입니다. 자, 사회국가 원리는 민주 기본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헌법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3번에 1번. 전 안 배운 판례예요. 안 배운 판례는 최신 판례인데 최신 판례가 1년에 1000개 이상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최신 판례 중에서 합헌까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 최신 판례 중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거나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은 것만 잘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정리 같은 건 제가 유튜브 올려놨었죠. 자, 위헌이거나 헌불이 아닌 최신 판례는 못 봤던 거는 다 합헌인 거예요. 못 봤던 건 다 합헌입니다. 그건 합헌인 거예요, 이렇게. 자, 못 봤던 판례는 최신 판례로 다 합헌입니다. 자,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실종 기간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의회 선고가 된 때에도 상속에 관해서 시행일 후에 선고가 되었으니까 그 상속 문제도 개정된 이후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실종되면은 사망으로 처리가 되고 상속 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선고가 시행일 이후에 선고가 되었으니까 상속 문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법대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합헌입니다. 자,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니까 공소시효 제도 나오고요. 공소시효 제도 나오고 그럼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 소비법이거나 부인정 소비법인 경우는 신뢰 보호가 생명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고요. 옳은 질문이었고요. 자, 3번입니다. 자,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죠. 근데 신뢰라는 거는 개인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보는 개인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객관적, 틀린 거죠. 자, 내 친구에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는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법, 질서, 제도를 의미하는 거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 객관적 측면의 신뢰 보호다. 그건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3번에 4번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못 봤던 판례죠? 못 봤던 판례 최신 판례로서 합헌으로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 이런 판례가 나왔고요. 자, 4번입니다. 저건 제가 찍었던 문제죠.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됐잖아요. 윤석열. 그래서 이번에 대선 문제가 나오니까 후보가 한 명일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서 이렇게 3분의 1 이상 지지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점자가 2명이 나오면 국회의원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찍었었는데 바로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2번 질문. 자, 공직선거법에 이제 선거권 없는 자도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 선거권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내 친구에서 어떻게 정리했었을까요? 이렇게 정리했죠. 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은 금지산자 없죠? 금지돼 있잖아. 그죠? 산자, 선거가 금지돼 있어. 선거권 없죠. 그 다음에 일반범이 있는데 일반범은 일반범이니까 1년이에요. 일반범 1년, 선거권 없습니다. 근데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잖아요. 집행유예 받고 집에 있잖아. 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어야지. 이게 틀린 거야, 아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거범인데 선정적인 투표를 한 사람들, 음란, 선정 이런 투표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150년간 징역이죠. 150년간 선거권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150이에요. 150. 이거는 이제 선거권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3번 질문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죠. 지자체장 선거권이 있는데 헌법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헌법에는 선임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헌법에는 선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석상으로 선거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에 써 있진 않은데 헌법상 기본권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인정된다. 맞죠? 맞습니다. 자, 4번 질문. 자, 방송 광고 토론에 대해서 그 청각장애인을 잘 우리가 보호해주면 좋을 텐데 이걸 꼭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입법 재량이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내 친구에 이제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예, 똑같이 돼 있었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한테 의무화하지 않아도 합헌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다음 5번, 1번입니다. 자, 인간의 권리가 있죠? 인간의 권리는 뭐 신체의 자유, 거주의 자유, 그 다음에 변호사 청구권, 변호인 조력권, 재판 청구권, 이게 인간의 권리인데 인간의 권리는 이게 불법 체류 중인 사람도 이 사람도 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불법 체류 중이더라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들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똑같은 질문 내 친구가 있었고요. 자, 5번입니다. 5번의 2번 질문. 자, 근로의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에게 정책을 요구합니다. 고용정책 발표해 주세요. 실업대책 발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정책을 요구하는 권리니까 사회권이에요. 사회권은 생존권이고 국민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근로조건, 최소한 근로조건은 근로환경에 관한 권리죠. 밥 주세요. 아니면 뭐 월급 주세요. 이랬으면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최소한 인간적 환경을 요구하는 권리니까 이건 자유권으로서 외국인도 인정되는 겁니다. 인간의 권리입니다. 자, 내 친구에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었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방송사업자도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공법상 재단 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래요. 그럼 공법상 법인 아니요? 자, 원래 공법상 법인에게는 기본권이 없죠. 원칙적으로. 자, 그러나 이제 공법상 최다 출자가 되어 있더라도 기본은 사적 사업자입니다. 자, 기본은 사적 사업자니까 언론 자유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가 있다가 됩니다. 틀렸죠? 자, 내 친구도 똑같이 나왔죠? 최다 출자자가 공법상 법인이더라도 공영방송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니까 일반 사적 사업자니까 언론 자유 주체가 될 수 있다. 똑같이 나왔고요. 자, 5번에 4번입니다. 자,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가 수반의 역할을 하고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당 활동을 할 때는 한 국민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기본권이 인정돼요. 근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일을 할 때에는 이게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권이 없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전자의 지위를 물었으니까 기본권이 있다가 정답 되겠죠. 자, 역시 내 친구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혼인빙자 간음죄인데요. 이게 위헌입니다. 위헌인데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돼서 위헌인 사건이에요. 자, 간통행위입니다. 예, 간통행위 같은 경우도 위헌이에요. 위헌인데 목적과 수단은 정당한데 해법이 X라 위헌이 된 사건입니다. 목적은 정당합니다. 자, 자동차 훔쳤을 때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를 한 것도 위헌이에요. 위헌이지만 목수는 합법이고 해법이 X입니다. 왜? 일률적 필요적 취소이기 때문에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했죠? 그 위헌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이번에 찍었던 문제예요. 찍었던 문제고 그 유튜브 촬영 때도 강조했었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판례 10개 정리해 줬습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8개가 있었고 2개가 이제 최근에 넣은 판례들입니다. 최근에 넣은 판례들.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동성동본, 혼인빙자 간음죄, 그 다음에 변호사를 후방 착석을 요구한 거, 피해자 신문을 기자가 촬영하게 한 거,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만 정당 표방 금지. 공안은 뭐냐면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에 관해서 단결권을 제한한 경우, 그 다음에 긴급조치명령,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목적의 정당성 부정된 판례인데 이게 나온 거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이 4번 질문도 이제 낙태죄인데 목적은 정당하죠. 수단도 정당합니다. 틀린 질문이에요. 해법이 X라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적합하도 할 수 없다. 틀린 말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단 적합성이 부정된 경우도 5개 꼭 보고 가라 최판 때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5개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인성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래도 사람이 정직한 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단 적합성 부정된 프랙티입니다. 5개. 그래서 이건 이제 찍었던 문제고, 이건 선생님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다 맞았을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거는 제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네, 사유가 있고 나서 청구하는 거는 기간이 충분하다 그랬죠? 합헌됩니다. 자, 판례가 원래 2개였잖아요. 자, 내가 내 자식을 친생을 부인해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1년은 너무 짧아. 너무 짧고 얘가 뭐 10살, 20살 돼서 친생자 아닌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 때부터 기간 계산하면 너무 짧고 사유가 있는 걸 알고 2년이면 충분하다. 이건 위헌, 이건 합헌 이렇게 됩니다. 자, 7번에 2번입니다. 자, 정서 전자영상기기를 학문 부에 댄 거예요. 학문 부에다 갖다 댄 거지 옷을 벗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합헌이죠. 자, 3번입니다. 자, 민사재판 외부 출정을 할 때 그 수용자에게 운동화 착용을 강제합니다. 고무신 착용 못하게 해요. 도망갈까 봐 그런 거죠. 이거 합헌인 겁니다. 똑같이 나왔죠. 자, 4번. 자, 사과문 게재가 인격권 침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리했었는데 그 사제 광고 그러면은 이 사과해라가 인격권 침해가 되는 거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양심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과해란 말만 있고 죄를 인정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인격권 침해만 되고 양심 자유 침해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볼게. 법 위반 사실을 말해라 그러면 인격 침해된 건 맞는데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 건 아닌 거예요. 양심의 자유 침해되려면 네 죄를 인정해라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비교 정리했었죠. 자, 똑같은 거 나왔고요. 자, 기업번.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이고 항상 보충적 기본권이죠. 똑같죠. 그래서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이다. 그리고 적극적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요구하는 권리가 뭡니까? 이거 청구권이잖아요. 적극 요구는 청구권이잖아요.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이지 청구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니은번. 자, 이거는 잘 안 배운 판례인데 최신 판례는 잘 모르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합헌이었어요. 자, D급번. 정말 잘 나오죠?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그 안전벨트 매지 않을 권리예요. 이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장이 되겠죠. 자, 내 친구 이렇게 배웠어요. 이 좌석 안전띠 판례 너무나 유명한 판례입니다.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을 판례. 안전띠를 매지 않는다고 사생활이 뭐 침해되는 거 없어요. 뭐 양심상 못한다 그런 거 없고 인격 침해된 거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 기본권 침해가 없으니까 일반적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받는다 이런 겁니다. 정말 잘하는 판례였고요. 자, 1번입니다. 자, 또 최신 판례인데 안 배운 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자, 9번에 1번. 자, 익명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돼야 되고 꼭 필요할 때 하나에 규제한다 입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되고 꼭 필요할 때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권이 다 기본권이 성질이 강해요. 자유권이 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제한받고 그렇지 않으면 제한받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안 배운 게 나왔는데요. 요게 표현의 자유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틀렸고, 요게 이제 틀린 겁니다. 왠지 1번 지문하고 아까 이거랑 이거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애매하고 1번 안 배웠고 애매했겠죠. 많이 이제 헷갈렸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이거 이제 속어법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음란 표현. 음란 표현도 보면은 이제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해주죠. 다만 법률에 따른 제한이 가능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 표현이 헌법상 기본권 밖에 있다 틀린 거예요. 보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해야 됩니다. 자, 인터넷 언론사 선거 전 90일까지 아예 보도를 못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것도 위헌입니다. 자, 그렇죠. 보도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는 위헌된 겁니다. 자, 일률적 금지라서 위헌이다 이런 말 써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1번입니다. 전 헌법 12조 내용인데 뭐 고지 의무가 있고 통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올바른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간단히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자, 이건 이제 그 틀린 기출이 많이 있던 지문이에요. 이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볼 때 여기 장기 3년 이상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을 때예요. 장기 5년이라던가 없을 때 그 모답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장기 3년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5년 이상 틀린 기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염료가 있을 때 사후영장 발부예요. 그리고 없을 때 틀린 겁니다. 2개 기출이 있었습니다. 이건 주위에서 봤던 지문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사악한 문제죠. 자, 법률이 아니에요. 이 법률이 아니고 법률과 적법 절차입니다. 신문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헌법 조문이 틀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 지문을 어떻게 정리했었냐면은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이제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반대 해석하면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나오는 처벌 보완 처분 강제 노역은 한 예시에 불과한 겁니다. 한정적 열거가 아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최근 기출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를 소개했었죠. 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인데 이걸 또는이라고 해서 틀리게 했던 지문이 있었죠. 또는이 아니고 과예요, 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 했던 학생이라면 이렇게 풀 수가 있었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법률이다 돼 있는데, 이거 내가 주위에서 봤던 거 아니야? 법률과 적법 절차였잖아. 그렇게 맞췄던 지문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맞추는 거예요. 자, 4번은 이제 자백 증거 능력 제한입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11번입니다. 자, 신상정보등록제도도 쭉 정리해 줬었는데, 이 신상정보등록제도 판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폭력법에서 2개 빼고 다 합헌이죠. 이거 합헌이잖아요. 얘도 합헌이잖아요. 얘는 위헌이죠. 통신매칭 음란죄라 위헌인 겁니다. 얘도 합헌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내 친구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개인 신상정보 등록은 자기 정보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 요게 그 통신매칭 음란죄랑 일률적 20년이랑 2개만 위헌이고 나머지 다 합헌되는 겁니다. 2개만 위헌인 거예요. 자, 이거는 일률적 20년이라서 최소치명치 위반으로 위헌이 되었고, 통신매칭 음란죄 같은 경우는 남한테 이제 카톡으로 음란 문자 하나 보내는 걸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음란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아주 중대한 범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너무 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2개가 위헌이고 나머지는 다 합헌이 됩니다. 통신매칭 음란죄 위헌이잖아요. 위헌. 그리고 일률적 20년이니까 위헌이죠. 이거 2개 빼고 이건 합헌이죠. 선생님 10년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10년은 과하긴 과하지. 근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0년 이하로 어떤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10년도 되고 8년도 되고 7년도 되고 선택권이 넓으니까 합헌인 겁니다. 자, 아까는 20년 일률적이죠. 무조건 20년. 위헌이고 10년은 10년인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야. 합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합헌. 이것도 합헌. 1년마다 새로 촬영 합헌. 그 다음에 고지에도 합헌. 이것도 합헌. 이것도 합헌. 다 합헌이죠. 자, 그래서 2개 빼고 다 합헌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보안관찰자 주거지 현황신고. 신고는 합헌이죠. 근데 이거 첫 번째 했었는데 신고 조항 합헌이지만 변동신고 조항 위헌이다 이렇게 봤었죠. 2개 꼭 구별해서 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봤던 판례입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은 이제 대학의 자율권이에요. 대학의 자율권인데, 대학의 자율권은 대학, 교수, 학생, 구성원, 직원까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자율권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2번도 마찬가지. 대학이 자율권 주체가 된다. 3번도 마찬가지. 대학뿐만 아니라 교수, 학생, 직원도 자율권 주체가 다 된다. 그 서울대학교 외부인 참여도 자율성이다. 다. 그런 내용들이죠. 자, 내 친구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치에서 대학의 장에 대한 그 권리는 교수나 교수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대학 전 구성원이 다 자율성이 있다. 그래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중첩적으로 자율권이 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교수가 대학의 뭐 내부 기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 대학과 교수는 내부 기관 상호 관계가 아니고 대학과 교수는 대등 관계예요. 그래서 다 기본권이 다 있습니다. 구성원도 있고요. 그래서 교수 단독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틀린 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미음번.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학 자율권 정도는 시대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여기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대학, 학생, 성적, 시설, 교원까지 그 외부 인사 참여까지 다 자율권 다 인정되는 거고요. 자, 13번 문제는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간 관계상 사례를 읽지 말고 지문부터 읽어보라고 그랬죠. 지문 읽어보고 정답이 나오면 풀고 정답이 안 나오면 그때 지문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지문 들어갑니다. 자, 청구인 A는 평등권, 재산권, 선택자유, 행복주권을 모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구인 한 명이 주체 한 명이 여러 개를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충돌이 아니고 경합이죠. 충돌은 상이한 두 주체가 기본권을 주장해서 충돌하는 게 충돌이에요. 한 명이 여러 개 주장하니까 충돌이 아니고 경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일단 이 사람이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평등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1번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평등권은 별개로 또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3번. 그래서 이 12번 문제의 핵심은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에요. 3번에 직업의 자유에서 합당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죠. 저는 연봉 1억 주세요. 그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럴 권리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해된다, 풀린 거죠. 똑같은 판례 배웠고요. 자, 이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떤 재산권으로 보장을 받으려면은, 이 재산권 보장을 받으려면은 법령에 따라서 구체적 내용이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23조의 기본권 형성적 법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형성이 되지 않았으면은 권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대에게 불과한 경우도 재산으로 보장되지 않죠. 그리고 맞는 지문입니다. 자, 14번 1번입니다. 자, 통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편물, 전기통신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기통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친구 어떻게 배웠냐면 통신이라는 게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건데 메일을 보내거나 우편, 전기 메일을 이메일을 보내는 걸 말하는 거고 사람이 대화하는 걸 통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빠지는 거죠. 그때 배웠었는데 나오긴 나왔지만 뭐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2번 지문.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사악한 지문이죠. 이것도 조금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틀리라고 냈는데도 맞힌 학생들이 있어요. 자, 보면은 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 그 전기통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입자 본인 확인 제도입니다. 본인 확인 제도. 전기통신을 할 때 본인 가입 제도고 본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본인 확인한다는 건 뭡니까? 본인을 확인하게 되면서 내 비밀이 노출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게시판에 글을 쓰고 싶은데 그 자유가 지금 제한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전기통신에 가입해서 자기가 뭔가 통신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니까 제한이에요. 속에 있는 비밀이 침해당한 게 아니고 비밀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최신 판례라 소급법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어떤 게 주셨습니까? 그 사생활에 관해서 비밀과 자유를 이제 구별했던 기존 최신 기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생활에서 비밀과 자유를 구별했기 때문에 여기도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거를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만 가르치고 이건 못 가르쳤어요. 네,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인터넷 회선 감청입니다. 그래서 자, 인터넷 회선 감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위헌이라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뒤에 사후적 제도 조치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사후 제도가 잘 마련이 돼 있으면 합헌되는 거예요. 근데 사후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때 위헌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 배웠었죠? 그래서 자, 회선 감청 방식은 일반 감청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 대화를 다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었더라도 나중에 고지 절차를 만든다던가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합헌인데 그게 마련돼 있지 않아서 위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요 인터넷 회선 감청을 했을 때 제도적 사후 조치의 마련과 관계없이 무조건 위헌이다, 뭐 무조건 합헌이다 틀리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합헌이고 없으면 위헌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랬던 질문이고요. 자, 14번에 4번입니다. 자, 금치 기간 중에 서신, 수수, 접견, 전화통화 제는 다 합헌이죠. 자, 이건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 친구에서. 그래서 실외 운동하고 집필금지 두 개를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실외 운동을 절대 금지해도 위헌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해도 위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허용해야죠. 그래야 합헌됩니다. 근데 집필금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집필을 절대로 금지하면 위헌이지만 뭔가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합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두 개는 주의해서 보시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합헌이에요. 뭐 서신, 수수 제한, 변호사 아닌 자 접견 기록, 텔레비전 시청 제한, 공동행사 참가 제한, 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제한, 신문 열람 금지, 뭐 신문 삭제 다 합헌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집필 두 개만 잘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15번입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는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만 만들고 이걸 안 했다고. 명백한 일탈이죠. 이럴 때만 위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자, 인간다운 생활은 이제 사회권인데요. 인간다운 생활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최대한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잘해보려고. 문화생활까지 보장하려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사법적 심판을 할 때에는 최대한 잘했나로 심사하는 게 아니고 나쁘지 않았으면 합헌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았으면. 그래서 최대까지 할 필요 없다. 최소한의 물질적 보장만 했어도 이렇게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통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위 규범과 통제 규범의 성질이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통제를 할 때 최소한 물질 생활을 잘했으면 합헌되는 거니까 네가 아예 아무것도 안 했거나 명백하게 일탈했을 때 그럴 때만 위헌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아니라면 나쁘지 않다. 합헌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죠. 자, 15번에 2번입니다. 자, 65세 미만은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팔팔한 나이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을 제한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최신 판례 때 제가 찍어줬었죠. 이렇게 딱 최신 판례 강의할 때 말씀드렸고 65세 팔팔한데 노인성 질병이 있다고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제한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위헌이다. 하면서 이제 배웠던 판례입니다. 자, 3번 질문. 자, 업무상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기업 측에서는 보상금을 줘야 될 것이고 근로자 측에서는 보상금을 재보상 받아야겠죠. 그럼 재해를 누가 입었는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거예요. 근로자가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원래 손해배상이나 뭐 재보상금 청구 같은 것들은 이제 이 사람이 달라고 청구를 해요. 청구하는 사람이 근로자겠죠. 그 청구를 당하는 사람이 이제 회사 측이겠죠. 그럼 항상 이제 뭔가 돈을 청구할 때는 내가 얼마를 받을 돈이 있는지 채권하고 너 때문에 나온 채권이다 이런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달라고 그러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하는 돈은 1,000만 원이야. 그건 이제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고 상대방 측에서 난 고의가 아니었어. 그건 상대방이 입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업무와 재해에 관련된 보상금은 근로자가 달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자, 그렇게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15번에 4번입니다. 자, 퇴직금은 일시금과 연금이 있어요. 일시금과 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공적 부조금이기 때문에 절반은 재산이지만 절반은 공적 부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제외하더라도 입법재량으로 합헌되는 겁니다. 이건 뭐 내 친구에 똑같은 판례가 있었죠. 이렇게. 입법재량이다 봅니다. 자, 16번 1번입니다. 자, 근로의 권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권리가 아닌 거죠? 단체 권리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근로의 권리는 개인적 사람 일을 하는 거니까 개인의 권리고 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책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단체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는 없습니다. 단결권은 주체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단결권이 단체 결성권. 단체가 있잖아요. 단자. 그러니까 단체도 주체가 되는 권리 그런 뜻입니다. 두 개 잘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16번에 2번입니다. 자, 일용 근로자라는 건 이제 그날 하루 벌어 하루 돈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잘라도 권리 침해가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에서 이제 일용 근로자랑 월급 근로자 비교해서 봤었죠. 자, 일용 근로자는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예고 없이 잘라도 합헌인데,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달 월급 받기 때문에 자르려면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해고할 때 예고 안 하면 이건 위헌되는 거예요. 일용직은 합헌, 월급쟁이는 위헌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플레이죠. 자, 16번입니다. 자, 처운경찰한테 노동운동을 국가 공무원과 똑같이 하면 위헌되는 거예요. 왜? 처운경찰은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똑같이 근로삼권을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헌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웠죠. 그럼 처운경찰이 선생님 공무원이에요, 사인이에요? 제가 내 친구의 주를 써놨습니다. 예, 처운경찰은 사인이에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일반 직장 다니는 직원들 일반 사인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똑같은 노동삼권 제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한하면 위헌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처운경찰도 공무원 대우해줄 때가 있어요. 형사처벌할 때만 공무원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법에서는 공무원으로 대우하는 판례를 봤을 거예요. 근데 헌법에서 형사처벌과 관계없는 일반 행정법이나 이런 데서는 사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6번에 4번입니다. 자, 이 특수경비원이라는 게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합니다. 국가 보안이요. 기밀입니다. 기밀. 자, 기밀을 다룬 중요시설을 종사하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 파업은 박탈할 수 있어요. 파업 박탈은 가능합니다. 근데 일체 어떤 근로 3권을 다 제한한다, 그럼 위헌이겠지만 단체 결성권, 교섭권, 행동권 중에서 행동권, 파업권만 제한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자, 내 친구 똑같은 판례 있었죠? 자, 17번 1번입니다. 자, 이 소음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위헌이 된 판례인데요. 자, 우리가 국가에서 국민의 그 권리를 보호할 때, 국민을 보호할 때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따라 보호하죠. 근데 그건 이제 소음 제한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과소하게 보호한 것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보호가 됐더라면 나쁘지 않으니 합헌이 되었을 텐데 지나치게 적게 보호했죠. 그래서 위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다 합헌입니다. 자, 독서실 같이 실내 소음 규제를 만들어야 될 입법 의무는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틀렸죠? 이 환경권이라는 게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법률로 구체화돼야 돼요. 우리가 기본권을 보면은 자경 참청사죠. 자유권, 경제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자유권은 이제 원래부터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률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한하면 안 되는데 제한할 권한을 법률에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본권 제한적 법률요구. 근데 기타 이제 경제권부터 나머지들은 헌법에 있다고 해서 바로 보장되는 것들이 아니고 법률로 구체화되어야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법률요구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요구. 자, 이것도 이제 환경권이니까 사회권이잖아요. 사회권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이 안 돼요. 곧바로 도출되는 건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이건 곧바로 도출되지.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로 구체화되어야만 권리가 되는 겁니다. 곧바로 도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내 친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생명신체 안전 이런 게
그 포괄적 의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직접적 구체적 의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포괄적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구하고 법률로 구체화될 때 구체적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3번 질문.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입법을 전혀하지 않거나 법률로 정했다고 다 합헌되는 건 아닌 거죠. 자, 똑같은 문제 나와 있죠, 이렇게. 내 친구에 나와 있고요. 자, 17번에 4번입니다. 자, 국가가 보위무를 다했는가 심사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 비례원칙 심사가 아니죠. 뭐예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죠. 똑같은 지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할 때는 주의할 점이 국가가 기본권 침해할 때는 보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3자, 사인이 침해할 때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인이 침해했다고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사인이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때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생깁니다. 재산이나 명예나 그런 건 생기지 않죠. 근데 환경권도 포함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침해되면은 생명, 신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가 생겨요.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과잉금지 원칙 심사가 아니고 과소보호 금지 원칙 심사입니다. 네, 과소보호 심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웠던 내용이 출제.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다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8번에 1번. 자, 헌법 규정이죠. 자, 저건 지금 두 문자 따졌었죠. 기초 독포물 해서 군사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유해가 아니죠. 유독 음식물. 그다음 포로, 군용물. 군용 시설 아니죠. 이게 기초 독포물이에요. 요 기초 독포물이 뭐냐면 그 법률에 정한 바가 있을 때 그 군사 보훈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두 문자들이고 여기서 물기를 딱 뺍니다. 물자랑 기자를 딱 빼요. 그럼 초독포가 남게 되죠. 이 기초 독포물이 군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물기를 싹 빼면은 가벼워집니다. 음식물 쓰레기 물기 싹 빠지면 가볍잖아요. 가벼워지니까 물기를 빼면은 단식물로 재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나왔으니까 뭐 맞췄을 거로 봅니다. 자, 다음 2번 질문. 자, 증인이 복수를 당할까봐 막 무서워합니다. 피고를 퇴정시킬 수 있는 거죠? 합헌됩니다. 똑같은 판례 있고요. 쉬운 판례죠, 이건.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법관을 기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받은 법원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서 심사하게 합니다. 그 상급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속된 법원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합헌이고요. 자, 4번입니다. 자, 형사재판 받을 때에는 외국에 출국을 금지시킵니다. 외국 나가서 도망갈 수가 있죠. 합헌입니다. 뭐 똑같은 판례인데 뭐 3개나 있는데 내 친구에 쉬운 판례였고요. 자, 19번 1번입니다. 자, 형사보상 청구할 때 불복 신청을 못하게 단심 재판하면 그건 위헌인 거예요. 불복 신청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아니, 내가 구금된 게 10년인데 보상금이 왜 100만 원밖에 안 돼? 불복하겠습니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못하게 하면 위헌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판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복할 수 없는 게 위헌 결정 나왔고 지금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사보상 청구가 1년 내에 된다. 이거 위헌이었죠. 이거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거예요. 1년 위헌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1년 이내 이제 이렇게 1년 이내 위헌이다. 그리고 3년으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졌죠. 네, 표까지.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이건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뭐 형사 비용 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이건 법률상 권리입니다. 이건.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상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자, 근데 헌법상 기본권인데 1년밖에 안 돼? 잘못된 거예요. 위헌. 근데 이거는 더 좁아요. 이거는 6개월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건 합헌.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라서 충분한 보장이 돼야 되는데 1년도 짧아. 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니까 6개월도 충분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여기 위헌 결정 나면서 3년, 5년 바뀌니까 얘는 합헌인데도 불구하고 3년을 또 바꿔줬죠. 둘 다 기출됐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다 3년, 5년입니까? 아니야.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은 3년, 10년이에요. 잘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지급되는 소멸, 지급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다 2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도 그랬죠. 2개. 이거 다. 이거 이제 연도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에
자, 3번 지문입니다. 자, 형사보상에 관해서 이거 이제 그 보상 청구,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우리가 까불다죠. 그래서 형사 피해자가 너 까불다가 너 보상 못 받아. 형사 피고인도 너 까불다가 거불다죠? 까불다 보상 못 받아.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예,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자, 19번에 4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할 때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반부당하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요. 자, 이게 어떤 판례냐면 그 구금에 관한 보상금을 주는데 그 최고 상한을 1급 최저시급의 5배 줬어요. 5배면 많지 않아? 지금 현재 시간당 최저시급이 9,130원인가 좀 되잖아요. 거의 한 10,000원 돈 다 되는데 그 시간페이 5배 주면은 뭐 1시간 일하면 뭐 한 45,000원 주는 거예요. 1시간에.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그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 야, 내가 원래 벌던 돈이 얼만데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한테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했어도 국민 전체로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은 보상이다 이거예요. 사건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20번에 1번입니다. 자, 공무단위권하고 직업의 자유가 있으면은 공무단위권이 더 좁은 거니까 이거 특별기본권이죠. 자, 공무단위권 평가하면 더 넓은 일반 기본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항상 좁은 범위가 그 특별기본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그 안에 정당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 직업이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사생활이 있는데 그중에 통신의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범위가 좁은 게 특칙, 각칙, 우선 평가되고 범위가 넓은 게 보충적 일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특별 기본권에 관한 심사가 있었으면은 일반 기본권은 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 출권은 항상 보충적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지문입니다. 자, 승진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죠.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뇌물 받았습니다. 자, 뇌물 받아서 응시의 제한이 되었을 때는 승진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응시의 제한만 많이 넣으면 승진 기회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배웠었죠. 원래 공무단위권이라는 게 공직 취임의 기회하고 승진 기회하고 원래 둘 다 보장되는 거예요. 공직 취임의 기회와 함께 승진과 함께 신분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승진 기회라고 나올 때에도 앞에 이제 응시의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 재직 중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다음 또 하나 보장되지 않는 게 승진 가능성 보장되지 않습니다. 승진 가능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응시율이 많아지면서 경쟁률이 빡세졌을 때 내가 쟤 때문에 경쟁률 때문에 내가 흑질을 못한다. 이런 건 자기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한 핑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승진 기회는 보장된다. 승진 기회 보장된다. 응시하는 앞에 나오면 보장이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전제 최신 판례 각하결정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 지방공사, 뭐 중앙공사 여러 공사가 있을 텐데 이 공사 직원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사적사무예요. 다 사적사무이기 때문에 공무다 만드는 거예요. 공무가 아닙니다. 이게. 선생님, 근데 공사도 공무인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공무원 게 있지. 법률에 따라서 공무가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뇌물죄만 그래요. 뇌물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고 기타 뇌물이란 말 없잖아요. 뇌물이 아닌 모든 경우는 전부 다 사인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선고외 결격사유가 나왔습니다. 이거 합헌이죠. 이것도 배웠죠. 선고외 결격사유 합헌. 그다음 선고외 결격사유 합헌. 선고외로 퇴직하면 이제 위헌인 거죠. 위헌입니다. 자, 선고외 퇴직위헌입니다. 저 옆에 이제 하나 더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선고외 단연퇴직이 위헌인데 공무단위권 침해로 위헌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헌법 7조 2항의 직업공무원 제도를 침해해서 위헌이냐 아니면 그 공무단위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냐 문제가 됐죠. 근데 판례 어떻게 봅니까?
자, 기본권에 관한 침해를 판단했으면 일반 헌법 원리라던가 헌법 1조부터 9조까지가 일반 원리잖아요. 그런 원리라던가 어떤 공무원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됐던 판례입니다. 자, 선고의 당연해임도 위헌. 이란 말이야. 근데 선고에 받고 당연퇴직했을 때 다 위헌인데 수뢰죄만 예외죠. 자, 수뢰죄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자, 형벌을 집행을 했거나 집행을 유예한 경우,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이게 결격 사유로 잡을 때가 있고 퇴직 사유로 잡을 때가 있는데, 이 집행됐거나 집행 유예인 경우는 결격이건 퇴직이건 다 합헌이에요. 근데 선고 유예를 결격 잡는 건 합헌인데 선고 유예를 퇴직으로 잡는 게 이게 위헌인 거예요. 이 두 개 다른 겁니다. 똑같이 하면 위헌이다 그런 판례도 있죠. 다만 이제 선고 유예로 퇴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뢰죄는 예외죠. 이때는 이제 합헌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했었죠, 우리가. 자, 1차 시험 보느라고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성적이 애매하면 발표가 되기 전이라도 체력 시험 준비 바로 들어가시고요. 불합격이 확실한 사람들은 재충전하고 나서 2차 준비 바로 해야 됩니다. 2차 시험까지 한 넉 달 반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8월 20 며칠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2차 대비 심화 기출 강의는 이제 5월 5일 날 5월 초에 개강을 해요. 그때 헌법 기출 총정리가 전면 개정판이 출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5월 5일 날 개강을 하니까 또 그때가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다리지 말고 미리 공부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제 당연히 컬이 따라와야죠. 기본 강의 듣고 심화 이론 강의 듣고 5월 5일 전에 빨리 들으세요. 듣고 1차 시험을 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기본은 생략해도 되겠죠. 심화 이론 강의부터 들으시면 돼요. 지금 심화 이론 강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심화 이론으로 기본서 판례 분석을 다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매일 복습으로 핵지총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 이론 들으면 핵지총도 같이 푸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빡세게 심하니까 심하게 딱 이런 공부하고 나서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5월 초에 심화 기출을 들으면 이제 공부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고 나서 이거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가서 연습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도 지금 여기 나온 자료가 그 헌법 만점자가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이거를 이제 참고로 만든 자료인데 이렇게 이때 좀 빡세게 해주고 기출 듣고 문제 풀고 하면은 여러분도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도 만점이다 이렇게 선생님 카페에다 만점자들 막 영상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도 그 글을 보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2차 시험 끝나면 여러분도 그 글을 쓰는 입장으로 선생님 저도 만점 받았어요 이렇게 쓰는 입장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 4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5월 초가 돼서 심화 기출 시작하면 다 열심히 한다고.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4월 달에 한 달 동안 헌법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5월 달에 이제 점수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기본 이론 완강됐고요. 심화 이론 이제 곧 끝납니다. 이번 주면 끝나요. 심화 기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